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체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 좋은 체대 고르기 시리즈라는 주제로 체육대학의 변경사항들을 언급하는 영상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체대를 지원하려면 체대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올해 어떤 변화가 있고 작년 입결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요걸 하면서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면서 또 본업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체육 수업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육 진로 진학 지도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또 이제 아이들을 상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알아야지 아이들을 좀 상담해주고 대학도 좀 제시해주고 하니까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이외에도 전반적인 체대 입시 설명에 뭐 각 전형별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또는 뭐 수시와 정시, 기본적인 대입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영상들도 준비 중입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부 영상이고요. 성신여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성신여대 스포츠 레저학과랑 스포츠 재활복지 전공 두 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됐습니다. 복근이 폐지돼서 제 생각에는 기존의 스레 같은 경우는 5대1 그리고 운동 재활복지 같은 경우는 2, 4학년도에는 3.93대 1, 작년에 4.52대 1인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약간 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군에 있던 덕성여대가 나군으로 가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성신여대는 올해 조금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발표된 배점표가 있는데요. 복근이 폐지돼서 전체적인 실기 환산점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9월 1일쯤에 나오는 정시 모집 요강을 확실히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신여대 실기장에서 실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아이들이 잘합니다. 성취가 좋은데요. 스포츠 레저학과의 십자 달리기 이거는 14초 때 안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감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받고 간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 프로그램에 나온 성적이 3등급인데 3등급이면 성신여대식으로 249점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본 안정지원 이거는 합격생들의 평균적인 수능 요 정도 할 거다라는 수능인데 이 점수에서도 감수가 어떻죠? 20감 뭐 이렇게 나옵니다. 23감. 그죠? 30감. 28감에서 30감. 이 네 종목이라고 해서 28감이면 한 종목당 7감씩이에요. 예, 그러면은 일반적인 다른 학교 입시 배점표보다는 훨씬 감수가 지금 많죠.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재활 복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근이 폐지됐고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요거는 학생들이 잘할 겁니다. 다만 10m 왕복 달리기가 콘돌기 방법이에요. 보시면 네, 반환점을 끼고 이렇게 도는 방법이거든요. 반환점을 끼고 이렇게 출발 지점은 반환점 앞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도는 거죠. 두 바퀴 돌아서 요 뒷지점에서 초가 끝난다. 네, 요게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기준의 실기 실시 방법인데 하여튼 올해 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기존과 같다면 성신여대에도 운동재활복지도 10m 왕복 달리기 만점이 안 나옵니다.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안 나오고요. 감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3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 컷에 해당하는 점수인데도 감수가 20감, 26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성신여대 다음 제가 좋아하는 세명대학교 생활체육학과입니다. 학교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니는 학생들 보면 좀 그건 있어요. 좀 예비가 좀 빠지는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적응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명대를 다니는 학생들의 말은 시설이 너무 좋고 생활체육 계열로 내가 준비하고 싶다고 하면 진로를 준비하고 싶다고 하면 공부하기 너무 좋은 학교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네, 세명대 올해 특징은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가 됩니다. 네,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되고 농구 골밑슛이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뭐 발표된 게 없으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5월 31일, 5월 말일쯤에 나오는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쟁률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올해도 또 지원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수시 모집 요강 최종 배점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대학교 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학생부 내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이 안 좋으면 좀 불리하니까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올해의 특징은 국어, 영어 50-50 반영해서 국어를 70% 반영하고요. 영어를 30% 반영합니다. 요게 좀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영어 등급별 점수대로 환산을 했을 때 이게 5점씩 떨어지던 게 환산을 하면 6점씩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4점씩 떨어지는 걸로 바뀌었고요. 4에서 5등급 이 15점이 실기 점수, 수능 500점 점수로 영어 50%대 환산하면 15점이 19점으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11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줄었다. 예년보다 영어를 조금 못해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다만 국어는 70%입니다. 완전히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실기 배점표가 또 다시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2025 정시 배점표로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실기 실시 방법도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뭐 착지도 제몰 착지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든지 뭐 까다롭기 때문에 잘 보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세종대의 변화. 영어 조금 여유로워졌고 국어가 70%다. 그리고 실기 배점은 작년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올해 또 어떤 학습에 의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나 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신 반영한다는 점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수원대학교 스포츠과학 전공입니다. 스포츠과학부입니다. 전공 실기로 학생을 선발하고 기초 실기로도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합격자 평균 수능 점수를 341점으로 잡았죠. 이거 작년에 잡은 건데요. 올해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는 입결을 발표했습니다. 몇 점일까요? 네, 342점으로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속으로 막 박수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아주 찰떡같이 맞췄죠.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좀 재미가 있죠. 네. 자, 먼저 수원대 전공 보겠습니다. 안정지원 점수 평균 지원자들의 평균 수능 점수 341점으로 봤는데 실제로 2점이었다. 너무 기분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341점에서 저는 지원한다고 보고요. 기대 점수는 많이 낮췄죠. 실제로 저희 학생 2명이 붙었는데 287점에서 붙었고 293점에서 붙었습니다. 287점인 친구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270 정도 뛰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40점이 날라가죠. 그러면 247점이거든요. 247점 받은 친구가 제멀 300을 뛰면 우리 학생 287점 받은 친구랑 동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 지원을 일단은 요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 친구 287점에 최초합했습니다. 체조 전공으로 준비한 친구고요. 네,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발표를 할 때 그 전공 인원, 기초 인원을 좀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공 같은 경우는 또 종목이 다르잖아요. 농구, 체조, 축구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감각 있게 아무튼 소신껏 잘 준비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는 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초실기 같은 경우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네, 실기가 이제 3점씩 떨어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4점 떨어지거든요. 4점 감점은 좀 안 맞아야겠죠. 네, 요 위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몇 감이다라고 계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학교다. 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영어 하나, 탐구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대로 보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탐구 하나 뭐 3등급대, 2등급대 조금 높게 준비해야 되는 학교다. 네, 이렇게 보시고 수시 모집도 있으니까 실기장 연습 차원에서 수시를 지원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수원대까지 했고요. 좀 한 개 더 해볼까요? 숙명여대 체육교육과입니다. 올해의 변화는 수능 반영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국수형 이렇게 국수형에서 택 2를 하고요. 탐구 2과목을 반영했고요. 한국사 4등급에서 2점을 줬는데 올해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 국어 40%고요. 영어는 30%입니다. 그리고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지금 예고가 됐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할 것 같아요. 기존의 국수형 같은 경우도 국어를 갑자기 망쳤다든지 수능에서 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소는 있었습니다만 탐구 한 과목 요게 더 큰 것 같아요. 국어 고정, 수학 미반영보다 탐구 한 과목 이 부분에서 저는 입결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상승한다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사 4등급에서 만점 주는데 뭐 이거는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경쟁률은 상승 요인인데 나군의 덕성여대가 와서
근데 와봤자 숙대는 숙대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나 뭐 그런 요인은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올해 탐구 한 과목으로 환상점이 좀 더 잘 나올 거다. 그리고 네, 경쟁률이 좀 오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순천향대학교입니다. 스포츠의학과나 사회체육학과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네, 스과에서 복근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하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농구 골밑슛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무조건 몰리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수시 모집을 할 거예요. 수시에서 지원해서 실기장을 한번 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경쟁률 무조건 오를 것 같고 입결 수능 점수 자체도 저는 좀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합격하는 아이들 키가 좀 커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다음은 숭실대 스포츠학부인데요. 올해도 변화가 있죠. 좋은 변화, 재밌는 변화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오늘 영상 순천향대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입시 변경 사항들이 많아요. 일반 입시에서도 물론 교과 반영 비율이 어떻다든지 수능 최저가 어떻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작년 입결을 참고할 때 올해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교과 80에서 90이 됐고요. 그만큼 서류가 이제 20에서 10으로 줄었죠. 교과 내신이 좀 더 변별력을 갖췄다. 그럼 작년에 뭐 1.3등급이 갔어. 올해가 1.3등급에서 될까요? 1.30에서 됐어. 올해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좀 오른다고 또 봐야 되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도 뭐 탐구 두 과목 보던 게 한 과목 반영됐어. 그러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대 같은 경우도 올해 또 재미난 변화가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반 입시에서는 뭐 그런 전형 방법에 대한 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체대 같은 경우는 뭐 수능 반영, 뭐 모집 인원도 물론이지만 실기에서의 변화, 실기에서의 변화로 인하면 지원하는 학생들 풀 자체가 바뀌거든요. 내가 여기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는 아예 지원 불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최대에서 예를 들면은 동국대, 건국대가 뭐 서울에는 체육교육과 비슷한 레벨로 볼 수 있죠.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같은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근데 체육교육과는 좀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대는 유연성이 좋아야 되고요, 제멀 300을 떠야 되고요. 건대는 또 그렇지가 않죠. 건대에 붙은 25명 제멀 뛰키면 300 뛰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요? 동국대 붙은 학생들 제멀 뛰키면 300 뛰는 애가 다 뛰지 않을까요? 네,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 준비하실 때는 변경사항에서 실기적인 변경에서도 조금 알고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내 입시 고민하거나 컨설팅 받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저와 함께 이 공부하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